안녕하세요. 부동산 타기 당했던 경입니다. 네, 깡통 전세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자, 전월세 데이터 공개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뭐 서울시 예측 물량이라 해서 전세, 월세에서 합계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각 구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데이터가 어떻게 전세가 얼마 나와 있고 월세가 몇 건이고 이렇게 물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다세대 빌라 같은 거,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이런 게 사이즈별로 또 면적별로 지금 한 몇 가구 정도가 물량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깡통 전세를 비롯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2분기 지역과 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 지표를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서울 주거 포털에서요.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서 알릴 계획이다. 그래서 주택 임대 계약 시 임차 물량, 정확한 거래 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임차인이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 이 정확한 거래 가격이 또 중요하죠. 내가 이 아파트 혹은 이 빌라를 들어가고 싶은데 직전에 얼마나 거래가 됐지? 뭐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되겠죠. 기존에도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런 지표를 제공하는데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추출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존재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 몽땅 페이지에서는 이 전월세 임차 물량 예측 정보 그리고 지역별 전세가율 이거 좀 좋을 것 같네요. 그 전월세 전환율 등이 공개된다. 그래서 전월세 임차 물량 예측 정보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이 공개한다. 합리적인 가격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물량 예측은 지역별, 면적별, 유형별을 세분화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위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시는 전세가율이 80% 이상, 90% 이상인 지역을 구분 공개한다. 그래서 이에 임차인은 깡통 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그다음에 월세에서 전세를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할 수 있게 해서 계약 협상에 유용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향후 서울시는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 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정부 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해서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리한 계약이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던 사람으로서 법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임차인이 굉장히 불리한 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오늘 했어요. 계약을 만약에 지금 오늘 8월 23일이죠. 계약을 오늘 하고 이사를 했다고 할까요?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날 만약에 이 똑같은 날에 집주인이 대출을 또 받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이 갖춰지는 거는 8월 24일부터 8월 24일 00시부터 전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이걸로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저기 특약을 넣기도 하죠. 보통 그런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조금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그리고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브로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지 사장한테 명의 넘기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거를 좀 법적으로 좀 강화를 해가지고 벌금을 좀 세게 때리거나 임차인을 보호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기친 애들이 뭐 이 사기친 금액의 몇 배를 물어나게 해야 그래야 조금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사기친 사람들이 그 벌금이라고 하죠. 벌금 참 몇백만 원 내고 조금 몇 달 살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법이 좀 강화가 돼서 임차인은 보호하고 그리고 전세 사기치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조금 법을 세게 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